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오토스토어, 오토를 심층해보합니다. 혹시 어제 주문한 물건이 오늘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2020년 1월 5일, 바로 지금 그 놀라운 속도의 뒤편에서는요, 잠들지 않는 거대한 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고 인건비는 계속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창고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거든요. 바로 이 혁명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토스토어가 서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물류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을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됐잖아요. 그 배경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혁신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커머스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전례 없는 압박을 받게 됐고요. 이게 바로 창고 자동화라는 거대한 시장을 연 기폭제가 된 겁니다. 오토스토어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분석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왜 창고 자동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토스토어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또 숨어있는 리스크는 뭔지 균형 있게 살펴본 다음에요. 이 기업이 그려나갈 미래를 조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이 창고 자동화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 때문인데요. 첫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죠. 둘째, 온라인 쇼핑 거래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 손에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주문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동화라는 필연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토스토어 같은 선구적인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물류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오토스토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요, 바로 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토스토어의 핵심 기술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거대한 로봇 벌집이나 현실판 테트리스 게임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기존 창고처럼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품 상자, 즉 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빽빽하게 쌓아 올리고요. 그 위를 로봇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상자만 쏙쏙 꺼내오는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장 밀도를 그야말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주문 처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아주 효율적입니다. 먼저 주문이 딱 들어오면요, 저 위에서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빈을 찾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빈을 작업자가 있는 포트라는 스테이션으로 쓱 전달해주죠. 그럼 작업자는 거기서 필요한 물건만 꺼내고요, 빈 상자는 다시 그리드 안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공간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식이라 나중에 창고를 더 키우고 싶으면 쉽게 확장할 수 있고요. 99.7%라는 거의 멈추지 않는 경이로운 가동 시간에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성인데요. 로봇 10대가 쓰는 전력이 진공청소기 한 대랑 비쌀 정도라고 해요. 이게 바로 낮은 운영 비용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쟁력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는데도 왜 오토스토어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걸까요? 과연 오토스토어는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낙관론과 신정론의 근거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즉 오토스토어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근거가 되는 재무 성과와 비즈니스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가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3분기 신규 수주액이 이걸 증명하죠. 이건 뭐 의미하냐면요,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이제 창고 자동화는 더 이상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회사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뜨겁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이 굉장히 알짜라는 겁니다. 73%에 달하는 이 총 이익률을 한번 보시죠. 이게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면
73원이 남는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기술은 표준화해서 비용을 낮추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 숫자죠. 그리고 오토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가 주문이나 시스템 확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한번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고객은 그 엄청난 효율성에 만족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는 이른바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정적인 반복 매출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이죠.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아주 큰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자라는 곳인데요. 오토스토어를 도입한 후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례가 오토스토어의 가장 무서운 성장 공식, 랜드 앤 익스펜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그 효율성을 맛본 고객은 절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알차는 처음 도입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했고 이제는 아예 두 번째 자동화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굴러가는 오토스토어의 선순환 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오토스토어가 직면한 잠재적인 리스크와 도전 과제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경기 민감성입니다. 창고 자동화라는 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자본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뒤로 미루거나 보류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토스토어의 매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것도 이런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토스토어는 이 시장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죠. 예를 들어 신보틱 같은 회사는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사를 상대로 압도적인 처리 속도를 내세우고 있고요. 엑소텍은 로봇이 선반을 직접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속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최고의 밀도를 추구하는 오토스토어와 최고의 속도를 추구하는 경쟁사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센 도전들 속에서 오토스토어는 과연 어떤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기업이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토스토어의 대답은 바로 혁신입니다. 최근 발표한 신제품들이 그 증거죠. 오토케이스는 기존의 약점으로 꼽혔던 박스 단위 물류 처리까지 가능하게 하고요. 플렉스비는 다양한 크기의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강점을 보이던 식료품이나 헬스케어 시장으로 우리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사실은요. 이들이 싸우는 운동장, 즉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고 자동화 시장은 연평균 16%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서 2030년에는 그 규모가 지금의 2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즉, 나눠 먹을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성장의 파도는 오토스토어를 포함한 모든 경쟁자들에게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미래 물류 전쟁의 승부처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밀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문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가 될 것인가? 오토스토어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